아트 힐링 라디오 시즌 2 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 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그 명작 피터르 브리헐의 죽음의 승리,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자, 요즘에 계속 핫한 드라마, 저는 오래전에 나오자마자 며칠 안에 다 봤거든요. 우리나라 청취자들 반응 못지않게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는, 오히려 오징어 게임보다 작품성으로는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게 요즘 가장 핫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 저 이 드라마 보다가 여러 명작들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히에르니모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 혹은 7가지 원죄를 다룬 그 동그란 패널의 종교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죽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략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드리면, 서울 한복판에 알 수 없는 정책 고릴라 담은 이 괴물 3마리가 형제거든요. 나타나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걸 시연이라 불러요. 사이백 종교 새진리회였죠. 새진리회의 교주가 유아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 현상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세상이 죄가 너무 많아서 죄 많은 자를 신께서 심판하러 오는 것이다. 이 시연이 시연을 미리 공지하잖아요. 그걸 고지라고 불러요, 영화에서. 근데 그 고지를 할 때 천사가 악마처럼 생겼거든요. 미리 며칠 뒤에 죽는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 그 시간 되면 이 고릴라 삼형제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죄가 많은지 알 수 없고 랜덤으로 죽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 굉장히 혼란하고, 그 틈을 타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광기가 이제 발생해서 사람을 막 살해하고, 막 사람을 구타해도 정부에서 방관도 하고 언론에서도 방치하고, 뭐 이런 극심한 혼란 상태를 다룬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지옥, 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공포다. 그죠?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이전에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중세 말부터 르네상스 때까지 마녀 사냥이 있었고, 또 흑사병이 있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나치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히틀러가. 그리고 곳곳에 공산 국가에서 이 독재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집단 학살하기도 하고, 인간들의 그 집단 광기를 이미 유럽은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고요. 세기 말이 되면 99년도 기억하시나요? 사이비 종교가 되게 판을 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가 바로 피터르 브리헐. 그림을 소개해드린 적 있죠.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그래서 신화를 당시 플랑드르 지방의 문화와 잘 엮으면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화가인데, 별명이 농민의 화가, 농민의 브리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화가가 해악이 있어요. 그 시대를 되게 풍자하고, 그 시대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근데 사실적이긴 한데 웃기게, 재밌게, 혹은 뭐 비판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그 르네상스와 또 다른 색깔로 발전하는 게 플랑드르 르네상스죠. 르네상스에서도 이 로마 피렌체 중심의 이탈리아가 이상적인 세상, 주로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 신화, 종교화를 위주로 그렸다면, 물론 플랑드르 지방에서도 종교화를 그렸지만 이탈리아보다도 더 현실감 있게, 성모 마리아를 여신처럼 그리지 않고 옆집 아주머니 비슷하게 이마 엄청 넓게 하고, 그렇게 이쁘게 그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게 플랑드르. 오히려 못생기게 그리기도 했어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게 피터르 브리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르네상스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찬란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유럽의 전성기로 여길 수도 있지만, 지금 못지않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혼란했을 거예요. 흑사병이 가장 심각했던 때입니다. 16세기 이때 흑사병 엄청 심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죠, 사람들이. 당시 흑사병이 왜 일어난지도 몰랐고, 손 씻고 위생관리 잘 하면 흑사병을 방지한다는 그런 상식조차 없었던 미개한 시대였어요. 오히려 중세 때 흑사병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 알려진 편견이죠. 그 피터르 브리헐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이 현재는 프라도 미술관에 수정되어 있고, 이 그림을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플랑드르 선배
히에리니모스 보스부터 후배, 지금 보여드리는 피터르 브리혈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려서 그냥 보면 좀 변태스럽기도 해요.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많아서 이걸 확대하면요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좌측 하단부터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죽음을 알레고리화한 게 해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골은 즉 죽음을 상징하죠.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해골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주제죠. 근데 이 무서운 주제를 조금 코믹하게 좀 풍자한 게 이 화가의 특징이죠. 어느 한 나라의 왕인 것 같은데 앞에 해골이 여기 황금이 그 은이 있는데 이거를 쓸어 담고 있어요. 아마도 이 금은보화, 황금과 은의 주인이 왕인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 권력과 이 부, 명예 모든 걸 가진 왕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죠. 되게 한탄하는 이런 표정이 딱 보이고 앞에 해골이 모래시계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쉽죠.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골이 지금 목 따려고 하는 그 직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미 죽은 사람 해골이 어디로 끌고 가는 것 같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아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해골 강아지인지 아니면 하도 못 먹어서 강아지가 마른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강아지도 죽음을 상징한 알레고리라면 지금 아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딱 봐도 배고프니까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지옥에서 모순점이 생깁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인간이 죄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고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갓난아이가 고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그 이제 허점이 드러난 거죠. 알 수 없는 그 현상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아기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불쌍하게. 이쪽 약간 위쪽을 보면 해골을 실은 마차가 있네요. 수레가 딱 보이고 요거는 악기 같은데 연주하는 건가? 이미 죽은 사람의 해골을 담은 걸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도 뭔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세 시대 때부터 그 문학에서 많은 주제가 죽음의 춤과 관련된 주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죽음의 합창단 같아요. 뭔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여기에서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이상 기괴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건 딱 봐도 시대를 앞서는 초현실주의 화가라고도 평가받는 히에리니모스 보스의 영향이라는 게 좀 보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을 좀 이동해 볼게요. 곳곳에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이 도박쟁이가 이제 숨고 있어요. 해골이 딱 오니까.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방관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왕도 그렇고. 악기 연주하면서 해골이 다가와서 죽이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마치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에 악사들이 연주하는 게 연상되거든요, 저는. 무기력하게 이제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음악이나 한번 연주하고 죽을까 막 이렇게 방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현실과 싸우는 사람도 보이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도 무기력하게 그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광기에 빠져든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사이비 종교의 모순점 파헤치는 김현주 씨가 주연을 한 그 집단도 이제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좀 보여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려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혼란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해골과 맞서 싸우다가 죽고 사람들 내리치고 해골이 막 계속 잡아다가 끌고 가고 그물로 잡고 위쪽 언덕 볼게요. 언덕에서도 해골 군대가 뒤에 있네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골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인간 군대이죠. 그리고 이제 매장하는 해골들, 이제 죽은 사람들 이게 다 묻고 있습니다. 곳곳에 해골이 성을 하나 둘씩 점령하는 그 과정인 것 같고 배도 함락당하고 그러니까 완전 잿더미가 된 진짜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미 사형을 당하고 목에 매달린 사람들도 보입니다. 죽기 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봤자 소용없죠.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요 당시에도 플랑드르 지방에서 세기 말에 그 종교계를 비판하는 걸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제 인간 사회를 그린 게 히에르니모스 보스인데 후배도 약간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언덕 위로 도망가는데 어떻게든 해골이 잡아다가 이 사람을 죽이죠. 참고로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 남자 그 현상이 아니라 당시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불구덩이에요. 화형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어떤 관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해골 군대가 옆에 방패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여기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면 이렇게 언덕으로 도망갈 테니까 운 좋게 빠져나가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마치 여기 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죠. 이 관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집단 학살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피테르 브루어리 영향받았던 다른 종교화 중에 되게 그림 비슷하죠? 제목도 똑같아요. 죽음의 승리. 이탈리아 팔레르모에 있는 팔라초 스클라파니 법원에 있는 프레스코였나? 아무튼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손상되기 전에 찍은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해골이 있고 해골이 조종하는 말인 것 같고 여기서 종교 지도자가 딱 보이죠. 죽고 있어요. 화살을 쏘고 있거든요. 해골이. 당시에 이 화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 죽음이에요.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흑사병이에요. 그거를 알레고리화해서 화살령에 처하는 그런 인간으로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화살 곳곳에 맞는 사람들. 맞는 게 이유가 없어. 그 랜덤으로 다 얻어 맞습니다. 당시에 흑사병이 그랬죠. 이유 없이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의 이유조차 모르다 보니까 인간 세계가 타락해서 신이 노한 거구나. 벌을 내리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전에 로마 출신의 그 성인 산 세바스티안 그 유해를 들고 한 바퀴를 로마에서 돌아왔다고 해요.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지만 그 뒤에 흑사병이 없어졌다는 설도 있고 산 세바스티안 성인이 화살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성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한 시절에 특히 이제 전염병의 수호 성인이 산 세바스티안이었죠. 지금 시대와 되게 어울리는 성인이 산 세바스티안인데 어쨌든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 그림이 원조 그려졌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 주제는 좀 비슷한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시에 그 혼란했던 흑사병을 그린 걸 수도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결국 죽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무기력함을 그린 것 같은데 해골이 든 방패에 십자가가 곳곳에 있죠. 피터르 브루어리 활동했던 당시에 이 플랑드르 지방, 특히 네덜란드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땅이었거든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 펠리페 2세가 이 지방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독립전쟁을 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군대와 지금의 서로 종교전쟁이면서 독립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혼란했던 종교전쟁을 그렸을 가능성도 많은 거죠. 피터르 브루얼 입장에서는 스페인 군대가 침략자고 그 신교도가 우세한 게 요 플랑드르 지방이니까 해골 군대가 어떻게 보면 스페인 군대일 수도 있어요. 그 개신교, 신교도 입장에서는 카톨릭은 타락한 종교 세력이니까 어쨌든 피터르 브루얼은 네덜란드 플랑드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스페인 군대에 대한 악감정이 있겠죠.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그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스페인 왕인가? 그거는 모르겠고 피터르 브루헐 특히 플랑드르 화가들에 대한 정보가 이탈리아 화가들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잡아먹는 걸까요? 진짜로? 그럼 진짜 잔인한데? 아이는 좀 살려주지. 아직 살아있으니까. 혹시 알아요? 이 개가 해골이 아니라 주인 따라온 걸 수도 있으니까. 모르죠. 그쵸? 보스와 되게 비슷하죠? 후배니까. 예,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역 후배니까. 관에 누워있는 사람 편해 보여요. 죽음이 유일한 해방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삶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 드라마에서도 왜 이 고릴라 삼형제가 내려와서 사람들 죽이냐 그 원인이 나오잖아. 이유가 없이 현상 때문에 발생한 인간 세상.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되게 신선하게 보고 있죠. 스페인의 종교적 억압을 끔찍하게 표현했군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흑사병을 다룬 걸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의 네덜란드 당시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스페인 군대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거죠. 면제부 플랑드르하고 게르만 쪽 버터 환장하니까 BTS 버터가 괜히 나온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왜 버터가 이렇게 달콤하고 환장하는 음식인지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유럽을 역사를 이해 못하면 버터 없으면 미치는 사람들이 게르만 쪽, 북유럽 쪽, 플랑드르 지방 쪽 게르만 후예들입니다. 버터가 없으면요 음식을 맛있게 못 해 먹어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유제품, 동물에서 나온 유제품조차 이 고기로 인식해서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커미션, 버터 커미션 그 면제부라고 하죠. 그거 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버터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귀했던 음식이 버터입니다. 예, 그거를 알아야 버터 가사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죠. 왜 버터에 과거 유럽 사람들이 환장을 했는지. 팬데믹
시대잖아요. 지금보다 더 심각했죠. 당시 백신도 없었으니까, 흑사병이 지배했을 때. 이유 없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다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잖아요. 아, 역시 우리 인간들이 배가 많아서 신이 노하신 거야. 그래서 굉장히 혼란했고, 되게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은 제3의 적을 찾죠. 제3의 공공의 적으로 그 이유를 또 돌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를 봤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학살 되게 많았어요, 그때도. 예, 이때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탄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에게 그 흑사병의 원인을 막 이제 몰고 갔죠. 많은 유대인이 또 희생당했고, 남편 없는 과부가 요 만만한 이제 대상이다 보니까 재산 많은 이제 과부가 있으면 재단 탕진하는 목적도 있었을 테고, 마녀로 몰았죠. 마녀가 아니란 걸 증명하려면 물속에서 담궜다가 오랜 그 시간 동안 있다가 살아남으면 마녀인 거예요. 마녀. 근데 죽으면 사람인 거죠. 죽음으로 마녀가 아닌 걸 증명해야 되는 진짜 미개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인종 학살극은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대륙이었죠.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그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했었죠. 학살했던 가장 중요했던 무기가 총칼이 아니라 유럽인들의 전염병이죠. 바이러스. 종류별로 다 수출을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전해준 게 기독교와 전염병이라는 말도 있죠. 그럼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